영화를 사랑한다면 고 시절로 오세요. 저희 서울의 봄 또 어떤 얘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? 뭐 실제 12.12 사태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? 어떤 12.12의 뭐 네. 의미? 네, 맞아. 의미.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행복이란 무엇이냐, 뭐 행복의 가장 필요 조건이 뭐냐, 네. 뭐 이런 설문에서 우리나라만 그 물질 가치가 최우선에 있어서 돈. 되게 이제 씁쓸했었던 그래서 화제가 됐었던 영상을 제가 잠깐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 조사의 적정성이나 어떤 문항의 신뢰도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논란을 좀 차치하고라도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좀 알고 있지 않나 싶어요. 우리가 이제 어떤 돈이 지배하는 시대,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. 근데 저는 이 물질 가치가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그런 사건이 아마 12.12 군사반란이 아니었나 싶어요. 그 중에 하나다? 네. 뭐 그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저는 거의 뭐 절대적이다. 오, 그렇게요? 라고까지 크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했다. 12.12 사태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국민들의 그런 뭐 방향성이 바뀌었다. 가치관이. 네, 가치관이.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12.12 군사반란은 한국 사회의 일종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탐하는 부분을 어쨌든 좀 눈치를 봤거든요. 좀 체면도 있고.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도덕적 선, 무형의 도덕적 선을 어떤 수치심을 아예 내려놨던 노골적인 사건 아닌가. 전 뭐 그렇게 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오직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들만을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달려나가겠다라고 이제 어떤 선언을 했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다 군인이잖아요. 이제 그러니까 국가 안보나 어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면 되겠다. 물질 가치에 봉속하겠다. 뭐 이런 선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. 사실 그분들이 전방에 있었던 대포의 어떤 방향을 꺾어서 이제 수소 서울로 이제 진격해서 내려올 때 그때부터 그게 아주 그 노골적인 그들의 어떤 목적 의식이 드러났던 거고 그리고 그 쿠데타가 정말 비극적인 건 성공을 했잖아요. 그게 이제 80년에 성공을 하고 나니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지도층이 이렇게 선언하고 난 방향을 딱 틀고 나니까 그 방향성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서민들에게까지도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,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도 되는 거구나로 이제 내려오지 않았나. 그런 부분에서 그 이후에 신군부가 정말 많은 잘못을 했죠. 뭐 어떤 대학생들의 민주화 투쟁도 대단히 좀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여러 잘못들이 있지만 그 부정한 방법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이제 성공하면 되는구나, 성공하면 끝이구나 라는 그 의식을 국민들에게 좀 심어주지 않았나.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제대로 단죄해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좀 생길 때도 좀 건강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전 아직까지도 그 12.12 군사반란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단죄를 해야 한다.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영화를 볼 때는 매우 환영하는 바였죠. 하나회라고 하는 그 영화 속 이제 조직이 실제로도 존재했었고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해체하기 전까지 그 조직이 영화 안에서 되게 마치 어떤 조폭들의 모임처럼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의 하나회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가장 큰 이제 뭐랄까요,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편한 좋은 자리를 이렇게 서로 돌려주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하나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가 선호하는 보직들이 있잖아요. 그 꽃보직이라고 하죠. 거의 다 꼽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이거는 우리가 흔히 군인이라고 하는 집단에게 기대하는 그런 거를 이제 완전 배반해 버리는 거죠. 사실 그렇게 됨으로써 그거는 그냥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야. 돈 벌려고 하는 거야, 나도. 출세하려고 하는 거야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.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과를 거두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들에게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서의 저는 인스퍼레이션을 영감을 줬다고 생각해요. 저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 인물은 박희도 사령관인가요? 장군인데 박희도 준장인데
배우 최병모 씨가 연기한 네. 이제 그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는 장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. 보신 분들은. 영화에서는 아마 도희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. 네, 맞아요. 네. 그 좀 유사한 이름으로, 네. 그러니까 떠올릴 수 있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제 영화 안에서 전두광 장군이 그 최병모 씨를 막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총을 꺼내가지고 나를 쏘고 가라, 네. 나를 죽이고 가라, 나를 이렇게 그냥 버리고 갈 거면 이렇게 막 겁박하는 장면이 나와요. 나와 함께 이 쿠데타를 같이 할 게 하지 않을 아니면 거면 나를 쏘고 가라. 그렇지. 그렇게 하는데 최병모 장가 이제 준장이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그 예하부대로 내려가서 그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똑같은 행동을 그 총을 가지고 이렇게 겨누면서 자기의 부하에게 네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게 전두광 장군에게서 대물림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런 방식의 행동이, 그런 방식의 설득 패턴이나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. 전두광한테. 그렇다면 전두광은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냐? 저는 박정희한테 받았다고 생각해요. 그 당시에 어떤 이건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뿌리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. 거기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도 전두광 장군이 자꾸 그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거든요. 우리 박 대통령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하는 그런 좋아하는 그다음에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을 텐데 전두광의 방식은 이제 그 어떤 총을 겨누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그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,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사람을 땡겨주고 이렇게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어떤 아주 그 군이라고 하는 조직 내부의 어떤 사조직화된 그런 모습들로 이게 투사가 돼버린 거예요. 박정희에게서 전두광에게로 내려오고 전두광 혹은 전두환에게서 또 그 예하부대 부하들에게 내려오고 하나회에게로 내려오고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살포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 결과 3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이제 설문조사를 돌려보면 다시 아까 조세프님이 하신 얘기로 돌아가는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액수가 부족한 건 아닌지 돌이켜봐라, 이런 이제 농담을 하게 되는.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그렇죠. 성공지상주의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. 네. 근데 이제 전두환이 그때 박정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육사에서 생도들한테 그 대위 때 엄청나게 같이 시위를 했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걸 보면서 아마 큰 인스퍼레이션, 영감을 받았을 겁니다. 그쵸.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박정희가 전두환을 이제 마음에 들어 했고,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그때부터 좀 군인으로서의 길이 많이 열렸었는데, 사실 1960년과 1980년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960년에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혼탁했고, 그 상황에서 박정희라는 사람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의 어떤 혁명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세력이 있었거든요. 어떤 혼란을 좀 정리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명분이 좀 있었죠. 근데 1980년에 12.12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냥 간밤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도둑처럼 왔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국민적 지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박정희와 전두환은 또 좀 다른 인물이라는 거죠. 전두환은 박정희를 벤치마킹했지만, 그리고 박희도는 또 영화 속에서 보면 전두환을 또 벤치마킹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의익이나 그 나름대로의 명분들은 다 거세되고 오직 찌꺼기만 남아서, 오직 겉모습만 남아서 그 겉모습만 따라하는 거죠. 그리고 그 겉모습만 따라하는 행각이 결국은 국민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게 아닌가. 그리고 그게 결국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, 한반도 역사상 가장 잘 살고 풍요로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은 되게 빈곤한 그 역설적인 어떤 가난함을 우리가 느끼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. 전 그 부분이 12.12 군사반란을 되짚어봐야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. 네. 행복의 기준과 척도가 돈에 있으면 이거는 끝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그 숫자라는 거는 그냥 뒤에 자릿수 하나만 붙이면 얼마든지 더 큰 숫자를 만들어내고 상상하는 게 너무, 그러니까 상상이 아니죠. 이건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배당하는 거죠. 네,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끝도 없는 어떤 그 수렁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건데,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경로를 택해 버린 것이 아닌가. 이제 그리고 그 어떤 단초가 되었었던 그런 국민들에게 잘못된 그 영감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나. 물론 어느 사회건 그런 그 부정부패가 전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? 많은 우리나라에 막 유독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. 어디 누구 아는 사람 없어? 라든지 그렇죠. 어떻게 줄 없어? 그렇게 해서 뭔가 근데 실제로 그리고 그런 연줄이 있으면 뭔가 좀 달라지는 혜택을 좀 보는. 네. 하나회라는 게 정말 저런 거구나.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 전반의 그런 하나회들이
이제 유사 하나회 같은 것들이 마구 이렇게 창궐하게 된 어떤 일종의 그 성공 사례니까요, 그게. 이게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이야기를 성공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절차, 무도한 절차를 갖고 성공한 것이 선례가 돼서 그것이 사람들이 벤치마킹하게 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조금 준 게 아닐까. 그게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기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제동장치가 좀 필요하다. 그걸 이제 또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서울의 봄에 이렇게 또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. 영화값이 15,000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